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JP모건 체이스 은행이 은을 매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은을 매집하고 있나요? JP모건 체이스가 은을 매집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달러 가치 하락에 이제 대비한 리스크 헤지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금 매집을 하고 싶은데 금 매집은 미국 정부와 연준에 이제 맞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금 대신 은을 택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JP모건이 금이나 은 등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토대가 되는 이런 구축 작업을 은밀히 시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나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국채 대신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막 뛰어올라서 2,000불을 막 상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놔둬서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판매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금값에 손을 좀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때 금 선물 시장에 개입을 해서 무자비하게 금 가격을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금을 매집하던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크게 당했어요. 특히 조지 소로스와 폴 존슨 헤지 펀드는 이때 몇십억 달러씩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헤지 펀드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마라. 또 다른 하나가 미국 정부에 맞서지 마라입니다. 그때 이를 본 JP모건 체이스 은행은 그때부터 금이 아닌 은 매집으로 이제 방향을 돌렸습니다. 게다가 JP모건 체이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미 연준의 긴급 요청으로 베이스 선수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때 연준이 베이스트 선수를 인수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자금도 300억 달러까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틀 전만 하더라도 주당 15달러였던 베이스턴스 주식을 주당 2달러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턴스의 전문 분야 중 하나가 은 파생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은 파생 상품 전문가들을 품게 된 JP모건 체이스는 이때서부터 은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을 싸게 사들이기 위해서 JP모건 체이스가 은 선물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좀 더 천천히 알아보기로 하죠. 네. 교수님, 미국 정부 대 JP모건 해서 JP모건이 금 매집으로 굉장히 호되게 혼이 났었네요. 금 대체안으로 은을 매집했었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아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JP모건이 현재 은을 토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추진하고 있나요? JP모건은 사실은 처음에 암호화폐가 나왔을 적에 굉장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혹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태도가 180도로 변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심지어 옹호하기조차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미국 대형은행으로서는 최초로 JPM 코인이라는 암호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이미 JPM 코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JPM 코인은 이거는 사실은 금융권에서 송금을 즉시 그리고 수수료를 싸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코인인데, 사실 JP모건 체이스 은행은 이 코인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JP모건 은행만 하더라도 하루 고객 간의 결제 금액이 6조 달러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송금시킬 적에 자기들이 만들어 코인을 사용해서 이제 송금할 예정이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최초의 가상자산 송금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이제 경쟁력을 이제 갖추고자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이미 1919년 6월에 이제 개발을 완성한 걸로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본격적으로 이게 쓰이고 있다는 얘기는 안 들리는 걸로 봐서 지금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JP모건 코인은 이게 이더리움 기반 허가형 블록체인 쿼럼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은행 간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 거래용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은행 간 정보 네트워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전 세계 회원사는 2019년 말 기준으로 365개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부 은행들도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JPM 코인은 일단은 이게 은행 간 송금을 위해서 만든 코인이지만 후에는 일반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JPM 코인이 실생활에 활용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JPM 코인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또 기관 간 거래에 사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JP모건은 현재 은을 얼만큼 매집을 했나요? JP모건이 2011년 4월부터 은을 본격적으로 매집한 것 같은데 이게 2019년 7월 기준으로 봤을 적에 1억 5,300만 온수 정도를 모집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코맥스 창고에 있는 은 보유량의 절반이 사실 JP모건의 은입니다. 근데 이걸 모으는 방법이 선물 시장을 활용해서 이제 이 실물을 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선물 시장의 만기일, 즉 결제일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실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실물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은 사실 이거를 이연시킨다거나 그냥 달러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JP모건은 이거를 실물 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당시 은의 채굴 원가는 온수당 한 14달러 내지 한 17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은 사실은 온수당 17달러 이하로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채굴 단가 자체가 온수당 한 17달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보다 더 싸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JP모건이 그 기간에 매집한 단가를 보면 이 금액보다 살짝 많은 15달러 내지 18달러의 은을 매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JP모건이 이렇게 싸게 은을 매집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죠. 네. JP모건의 은 보유량이 절반이나 되는데 심지어 그 은을 정말 싸게 매입을 했었네요. JP모건은 어떻게 그렇게 싸게 은을 매집할 수 있었나요? 우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은 가격이 한때 온수당 5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지금 온수당 한 24달러니까 지금 가격이 이제 2배 이상 치솟았던 건데 이렇게 은 가격이 정점이었던 2011년 4월서부터 JP모건은 은을 매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은을 매집한 사례는 사실은 JP모건이 처음은 아니고 1980년대에 석유재벌 헌터 형제가 매집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벅셔 해더웨이가 1998년에 은을 매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의 은 매집 규모는 이런 과거의 두 차례 대규모 매집 사례들보다 더 규모가 큽니다. 이렇게 JP모건이 은을 매집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왜 계속 은 가격은 계속 떨어졌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 미국 정부가 달러에 도전하는 금 가격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선물 시장에서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JP모건 체이스 은행이 이렇게 실물은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선물은 시세를 조작해서 은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은 사실 이 문제로 미국 검찰의 조사를 받고 전현직 임원 등이 이제 기소되는 사례도 많았고 벌금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 가격을 낮춘 방법을 보면 스푸핑이라고 알려진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푸핑이라는 건 뭐냐면 거래를 체결할 때
거래 의사 없이 초장타로 대규모 주문을 내서 호가창에 반영하도록 한 뒤 거래 성사 직전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평가된 은가격 추세는 JP모건이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스푸피 방법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조작의 결과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수요가 오를 거야 라고 하면 가격이 오를 테니까 지금 매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가 조작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고려를 해야 하고 또 선물 시장에 규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네요. 네. 그렇다면 JP모건 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워렌 버핏의 경우에도 은투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워렌 버핏의 은투자 전략은 어떻게 돼 있나요? 워렌 버핏도 이제 처음에는 은 실물을 매집했어요. 그러다가 헌터 형제가 자금 부족으로 실패하는 걸 봤고 게다가 시세 조정 혐의가 인정돼서 벌금을 1억 달러가 넘게 내는 것도 지켜보면서 은을 실물로 매집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갖고 있던 은 1억 3천만 온스를 이제 분할 매도해서 그때 한 100% 정도 수익을 실현합니다. 그 이후에는 은을 직접 매집하지 않고 은 대신에 은을 매집하고 있는 JP모건 체이스 은행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에 워렌 버핏이 산 JP모건 체이스 은행 주식이 한 5천만 주 이상 약 50억 달러치를 매수를 합니다. 즉 이거는 이제 양수협정인데 은행주를 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JP모건이 매집하고 있는 은의 가치를 높게 산 측면도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의 장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달러 가치가 이제 약달러로 돌아서거나 그다음에 고인플레이션 현상이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적에는 그 대체 자산으로 보통 금이나 은을 사람들은 이제 사들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면은 이런 산업용 수요가 많은 은이 금보다 훨씬 강하게 이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은의 장점은 금과 은의 가격이 올라갈 적에는 은 가격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가고 반대로 경기 불황이 예고돼서 금과 은 가격이 하락할 적에는 이때는 은 가격이 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게 경기가 회복돼서 금과 은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또한 약달러 현상과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대체자산으로서 금과 은 가격이 올라간다 할 적에는 오히려 금보다는 은이 상승 속도가 이제 빠르다는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20세기에 40%대, 그 다음에 21세기 들어서 1대 60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한 81대 82 정도가 되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은이 많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 8월에 남아공에서 브릭스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때 브릭스 기축통화 개발 계획이 이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 발표된 바에 의하면 브릭스 기축통화는 우선 과도기적 현상에서 1단계로서는 위안화를 쓸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2단계로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쓰겠다라고 최근에 러시아 국회 부의장이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3단계로 금과 히토류를 기반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브릭스 기축통화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이러한 기축통화 개발 계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8월 22일 이후에는 아마 금과 은 등 그다음에 히토류 등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이제 달아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는 금과 은 가격이 이제 상승할 여지가 있는데 그러한 상승 시기에는 금보다는 은 가격 상승이 빠르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JP모건과 워렌 버핏 등 다양한 은투자 기관과 인물, 그리고 은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의 회복과 악화에도 좋은 양수겹장 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